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쌀 공급이 부족해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쌀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하였고 마음 급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이 국가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가 어디이며 또 어떤 일인지 자세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입니다. 일본 사람이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또 다른 도쿄의 아침이었죠. 아침을 준비하면서 쌀통이 거의 비어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요즘 일본 전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가게에서는 팔 쌀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농부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쌀을 재배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21만 톤의 쌀이 시장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리포터가 빈 선반들이 있는 편의점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전역의 가게에서 쌀과 주먹밥이 품절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비상쌀 공급을 풀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쌀은 일본 식단의 핵심이니까요. 쌀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모두가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준비를 마치고 마케팅 회사로 출근했어요. 전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자는 의견도 있다더라.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젓고 있었죠. 한국이라.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고 생각했고 한국 기술은 겉보기에만 멋져 보이지 실제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더 이상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제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즈키 부장님이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루카 씨, 그녀가 제 책상 앞에 멈춰 서며 말했어요. 이번 주에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그 나라. 거기서 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미즈키 부장님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쌀 관련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전시한대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와야 해요.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싶었지만 미즈키 부장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카 씨가 우리 회사 최고의 데이터 수집가예요.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에요. 퇴근 후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짓는 시골 고향에 살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거기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좋지 않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쌀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비싸게 받을 수도 없어. 사람들이 그냥 더 싼 외국 쌀을 사버릴 테니까. 많은 농부들이 포기하고 있어.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쌀을 재배해왔거든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와서 한국 여행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에 대해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제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도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모든 익숙한 신념으로 가득 찬 편안한 세계가 곧 도전받게 생겼어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그동안 저는 항상 멀리서만 판단해왔던 나라였죠. 옷을 개어 가방에 넣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일치할까요? 아니면 이 여행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게 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미즈키 부장님이 보낸 메시지에는 비행기 일정과 호텔 정보가 있었어요.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알람을 맞추고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아파트 천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이맘때면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솜털 같은 하얀 구름이 갈라지면서 아래로 펼쳐지는 거대한 도시가 보이고 있었죠.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들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년간 고수해온 생각들에 도전하는 거였으니까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안내판은 명확했고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죠. 이건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혼란스러운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죠.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어요. 서울의 건물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높고 반짝이며 솟아 있었고 거리는 넓고 질서정연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푸른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보였죠. 이 도시는 생동감 넘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호텔에 도착할 무렵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먹은 작은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객실에 체크인하기도 전에 먼저 조식 뷔페를 찾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뷔페 테이블에는 온갖 종류의 요리가 줄지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 다채로운 음식과 팬시한 빵들 사이에 단순한 흰 그릇에 담긴 밥이 놓여 있었어요. 별 기대 없이 조금 떠서 담았어요. 어차피 그냥 밥이잖아요. 제가 평생 매일 먹어온 밥인데요.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밥은 달랐어요. 좋은 의미로요. 미묘하게 고소한 맛이 났죠. 식감은 완벽했어요. 각각의 알갱이가 구분되면서도 부드러웠죠. 한 입 더 먹으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밥 정말 맛있네요. 뭔가 특별한 건가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쌀이에요. 컴퓨터와 센서가 농부들이 완벽한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신념의 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체크인하고 씻은 후에 전시센터로 향했어요. 그 건물은 거대했고 물결처럼 휘어진 유리벽이 특징이었죠. 안에는 수백 개의 부스가 농업 기술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화면들은 색색의 이미지로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드론들이 전시품 위로 떠다니고 있었죠. 흥분된 대화 소리로 공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쌀 농사 전용 큰 섹션을 발견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메모장을 준비한 채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또래의 남자가 작은 논 모형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박준호 연구원.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영합니다. 스마트 벼 재배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열정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딱딱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일본에서 왔고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고 설명했죠. 준호 씨는 제 형식적인 말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는 저를 인상적인 기술 전시로 안내했어요. 그는 논을 모니터링하는 작은 드론들, 물과 토양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들, 그리고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 농사 결정을 내리는 컴퓨터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큰 화면에서는 실제 논이 색상을 바꾸며 다양한 성장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빨간 지역은 더 많은 물이 필요했고 파란 지역은 잠재적인 해충 문제가 있었죠. 녹색 지역은 완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농부는 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정확히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알 수 있었죠. 전통적인 농사는 사람의 눈과 경험에 의존해요.
준호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농업은 그 눈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경험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기술을 더하는 거죠. 저는 그가 보여주는 것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모두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화면의 데이터는 실제였어요. 시연은 제 눈앞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결과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제 노트북은 제가 결코 찾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걸어다녀서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활기차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가 본 각각의 기술은 한국에 대한 제 또 다른 생각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즈키 부장님께 업데이트 전화를 드려야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 속에서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은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은 거였고 더 이상 어제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 외곽의 스마트팜 입구에 서 있는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일찍 도착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 있었죠. 이곳은 일본에 있는 어머니의 농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농부들이 손으로 일하는 작은 전통. 논밭 대신 기계와 컴퓨터가 지켜보는 넓게 펼쳐진 초록빛 논이 보이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미소는 아침 햇살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방문자 배지를 저에게 건네주며 유리와 철로 만든 큰 건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관제센터라고 설명했어요. 이 농장 전체의 두뇌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실내는 시원했고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벽 크기의 화면 앞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에는 논의 지도가 나타나 있었죠. 각 구역마다 다른 색상과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약간 붉게 빛나는 구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구역이 너무 건조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이 문제를 눈치채기도 전에 감지한 거죠. 이제 드론이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관계 시스템이 딱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할 거예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요. 거기 서서 놀라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각 논을 걸어다니며 손으로 식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짐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 가까이서 논을 보았어요.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흙냄새가 가득했죠. 작은 드론이 머리 위로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 카메라 눈이 작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어린 벼 행렬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기계를 가리켰어요. 저 로봇이 해충과 질병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전체 논에 농약을 뿌리는 대신 그 작은 구역만 처리할 수 있어요.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가 보는 새로운 것들마다 일본의 농사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 준호 씨는 저를 수확구역으로 데려갔어요. 빛나는 금속 기계들이 때가 되면 쌀을 수확할 준비를 하고 서 있었죠. 이 기계들은 어머니 마을 전체가 며칠이 걸려 완료할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었어요. 기계들은 각 구역이 정확히 언제 수확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준호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작업할 수 있고 수확하면서 품질별로 쌀을 분류하기도 해요. 저도 모르게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었죠. 늦은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어요. 최종 결과물, 즉 쌀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가게는 밝고 깨끗했어요. 쌀 코너에서 저는 바로 가격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품질의 쌀을 도쿄에서 사는 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죠. 한 포장을 집어 살펴보고 있었어요. 뒷면에 QR코드가 있었죠. 휴대폰으로 스캔했더니 이 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재배됐는지, 언제 수확됐는지, 어떤 품질과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는지까지요. 일본의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붐비는 마트에 서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념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한국 농업에 대해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리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모든 메모, 사진, 샘플들을 펼쳐놓았죠.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은 발전되고 효율적이며 일본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쌀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프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틀렸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강하게 믿었던 의견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인 걸까요? 휴대폰을 집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가 깨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태양 아래서 일하며 깊어진 눈가에 주름이 보였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하루 동안의 메모와 사진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어떻게 물을 절약하고 화학약품을 줄이고 농사일을 덜 고되게 만드는지 설명했죠.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회의적인 표정에서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쪽 쌀이 정말 그렇게 좋니? 마침내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것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쪽 시스템은 어머니 같은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침묵에 빠졌어요. 말하지 않은 진실이 우리 사이에 머물러 있었죠. 일본의 쌀 농사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히 여겼던 전통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였죠.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했어야 했어요. 정보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저는 농업 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진실과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이제 보니 의심 없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는지 깨닫고 있었죠. 이것이 제 진짜 도전이었어요. 스마트 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손가락 끝에 서늘하게 닿는 창문 유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저는 단순한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거예요. 바뀐 시각을 가져갈 거죠. 문제는 그것을 나눌 만큼 제가 용감할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머릿속이 맑아져 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단순히 농업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얻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한 곳을 더 방문했어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였죠. 건물은 밝고 개방적이었어요. 색색의 조명 아래 특별한 용기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화면을 확인하고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친절한 연구원이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을 덜 필요로 하고 질병을 자연스럽게 물리치는 쌀 품종을 만들고 있었죠. 또 쌀을 더 영양가 있게 만드는 방법도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흙 대신 특별한 영양분이 든 물에서 자라는 벼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다른 과학자는 작은 도구를 사용해 매우 건조한 날씨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벼의 유전자를 조심스럽게 변형시키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더 많은 쌀을 재배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연구원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물이 부족하고 기상 패턴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세심하게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도 함께 적고 있었죠.
이 아이디어들이 일본 농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농장에서도 이런 기술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제 임무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솔직한 관찰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글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스마트 농업 시스템, 연구센터, 그리고 제가 맛본 한국 쌀의 품질에 대해 설명했죠. 비용과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측정하기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썼어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농업이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중한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사실과 숫자가 아니라 가능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비전이었죠. 도쿄에 착륙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도시의 익숙한 풍경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니 달라 보였어요. 이전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에 주목하고 있었죠. 우리의 농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어떻게 진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지요. 다음 날 아침, 미즈키 부장님의 사무실에서 제 발견을 발표했어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 사진, 샘플을 보여주며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생산 비용과 쌀 품질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드론, 센서, 인공지능의 조합이 실시간으로 식물의 필요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미즈키 부장님은 제가 말하는 동안 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루카 씨, 변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이 말을 생각했어요. 증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간단히 대답했죠. 제 보고서는 우리 회사를 넘어 주목을 받았어요. 곧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농부들 모임에서 발표해달라는 초대를 받고 있었죠. 일부 농부들은 제가 말할 때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른 이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하고 가능성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의 농장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함께 몇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의 것이었던 논을 걸었죠. 벼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변화는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결국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석양이 논 위로 떨어지며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연구원들이 준 한국 쌀 씨앗이 든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우리의 특별한 일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배우고 어쩌면 우리 것과 혼합해보기 위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 봉투를 풍화된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제 여행 가방이나 보고서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장이 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해였죠. 전통은 시간 속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진화할 때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견고한 벽은 종종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쌓은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둠이 논을 덮으면서 반딧불이들이 벼 사이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 여정은 보고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농업,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요. 멀리서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이웃 농장의 드론이 그들의 논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고 천천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